이제 원화로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요.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오면서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총 이제 평가 금액이 한 9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ETF 투자 쪽으로 방향을 오신 것 같은데, ETF 중에서도 사실 지수 투자가 있지만 또 산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는데, 특별히 지수 추종 방식,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지수인 VO나 QQQ, QLD 이런 종목들을 초반에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구매한 이유가, 처음에는 사실 ETF도 모를 때에는 이제 개별주만 조금씩 적립을 했었어요. 네. 그런데 사고 싶은 개별주가 너무 많더라고요. 애플도 사고 싶고,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싶고, 뭐 아마존, 페이스북,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. 하나씩 다 담고 싶죠. 네, 다 담고 싶은 거예요. 코카콜라, 막 뭐 나이키 다 담고 싶은데, 실제로는 이제 투자금의 어떤 한계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종목들을 다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닐 뿐더러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마침 발견한 게 이제 ETF라는 상품이었어요. ETF는 원하는 섹터 또는 지수에 있는 기업들을 한 번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 ETF가 있잖아요. 섹터 ETF도 있고, 또 기술주에 좀 특화된 QQQ라는 ETF도 있고.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야에는 좀 투자하기가 꺼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쵸. 당시에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또 문외한이었으니까 삼성전자밖에 몰랐어요. 반도체 하면. 주린이 시절이 그렇죠. 있으셨네요. 주린이 시절이 있었죠. 그래서 반도체 ETF를 봐도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리고 반도체 ETF들, 예를 들어 차트를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가, 또 그런 롤러코스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수익이 날 때는 빵 나다가, 그쵸. 사이클이 있으니까. 예, 반도체가. 손실이 날 때는 또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는 걸 보고, 아, 쪽 이런 섹터에 특화된 ETF는 아직 내가 좀 투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래서 지수 추종 ETF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섹터 ETF에 투자하기에는 내가 들일 수 있는 시간이나 노력 대비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수 추종 ETF를 선택하게 되신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러면 지금 채널명도 미스터 부일 정도로 VO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데, 이 VO의 매력, 사실 S&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SPY라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VO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이제 VO를 처음으로 투자할 때만 해도 S&P 500을 추종하는 ETF가 물론 지금도 같지만 뭐 SPY, IVV, V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, 대표적으로. 그런데 당시에만 해도, 지금은 이제 IVV와 그 VO가 수수료가 같은데 그때는 수수료가 달랐어요. 0.03%인 거는 VO만 있었고 IVV는 0.04%였습니다.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높았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VO가 가격이 가장 저렴했을 때예요.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뜻 한 주 한 주 매수하기가 조금 더 마음이 가서,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같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좀 저렴하고 수수료도 낮은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VO를 모으기 시작했죠. 그러면 이렇게 이제 S&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계신데, 요거의 연평균 수익률은 혹시 얼마 정도로 대략 생각하고 투자하고 계실까요? 저는 이제 배당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 재투자까지 포함해서 10%를 이제 희망하고 있어요. 그런데 과거의 차트를 보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10%에 조금 미치진 못하더라고요. 그래도 중간중간에 있을 또 개별주 투자라든지, 뭐 배당을 통한 재투자 할 때 개별주를 투자한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, 아니면 투자금 자체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퍼센티지가 조금 작더라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율을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지수 추종 ETF 외에 특별히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단기 투자는 현재는 일절 안 하고 있으실 건가요? 네, 지금은 이제 일절하진 않고 있고,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19년 초반, 그때는 개별주 투자도 좀 일부 했었고, 그 다음에 뭐 채권도 좀 섞어보고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어요. 그런데 역시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코로나 때 제가 대부분의 그 개별주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코로나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아무래도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개별주들을 보고서, 아,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안정이 좀 가장 필요하겠더라고요. 마음이 너무 불안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여력이 없겠다.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개별주들은 모두 그때 정리를 하고 전부 다 모든 투자금을 부로 전환을 했었죠.
그러면 현재 매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무지성 적립식 매수 방식을 추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? 네, 저는 뭐 흔히 말해 이제 마켓 타이밍을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고요. 네. 매일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월 뭐 정해진 날짜가 있거나 가격은 없습니다. 다만 예약 매수라고 하죠. 만약에 네. 내가 이번 달에 한 10주를 매수를 하겠다. 그러면 그냥 매일같이 제가 당시의 시장가보다 한 3, 4불 정도 낮은 가격에 매수를 걸고 잡니다. 그러면 이제 체결이 되면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뭐 체결이 안 되면 이제 다음 날 또 매수를 하는 거고 네.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. 사실 큰 뭐 비법이나 어떤 로직이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. 중요한 이슈가 잡혀 있는 주가 있어요. 네. 예를 들어 9월로 치면은 21일에 있을 FOMC가 있는데 이때까지 좀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한번 기다려보는 편이에요. 그 주가 가장 이제 변동성이 심할 때다 보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매수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이런 매수 방식을 처음부터 쭉 고수해 오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는 마켓 타이밍도 좀 보고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투자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매수 방법을 확립하게 되신 건지. 처음에는 무지성 적립식이다 하면은 정해진 날짜에 그냥 정해진 금액을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배웠어요. 그렇죠.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런 방식인데. 예, 맞아요.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저도 그냥 수입이 딱 들어왔을 때 거의 이제 월초거든요. 월초에 가격도 보지 않고 그냥 다 매수를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진짜 무지성 적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이슈를 확인하고 시장에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매수를 하고서 월초에 매수를 했는데 하필 월 말에 조금 더 가격이 좋아졌을 때 그럴 때 좀 아쉽죠. 아쉬움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런 대형 이벤트들은 보고서 기다렸다가 뭐 높게 사더라도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번 달 9월은 8월 CPI하고 FOMC 결과를 보고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게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경제나 금융 전반에 대한 공부가 조금씩 되면서 약간의 나만의 타이밍을 조금은 찾을 수 있게 돼서 이런 이제 매수법을 쭉 이렇게 추구하게 되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V5는 배당금도 나오잖아요. 배당은 혹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, 재투자를 하시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한데요. 네, 저는 지금까지 배당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었어요. 뭐 개별주에서 나오는 배당도 있었을 거고 네. 부에서 나오는 배당금 이런 것들은 다시 전부 재투자를 했고요. 보통은 VO에서 나온 배당금은 전부 다 VO로 들어가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제가 원하는 주식들을 좀 사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매수를 했습니다. 네. 개별 종목이 들어갔네요. 네, 애플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갖고 싶은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본 투자금을 애플을 사기에는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안 돼서 배당금으로만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10주가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은 게 사실 ETF 지수 추종 장기 투자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개별 종목이나 단기 투자 이런 유혹이 있게 마련이거든요. 너무 많아요. 네, 그 순간을 조금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배당금은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은 투자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배당이 올 때가 가장 즐거운 게 내가 사고 싶었던 것 중에 어떤 게 지금 좀 저렴한데 이번엔 요거를 해볼까?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소소한 재미? 그쵸. 어떻게 보면 이 ETF 장기 투자가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. 네, 엄청 지루합니다. 그 지루함이 수익률을 주는 거죠. 그렇죠. 네. 예.